안녕하세요. 궁금한 미국 캠필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 한국 식당을 하시는 대표님들, 제가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식당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출이 쑥쑥 올라갈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솔깃하시죠? 갑자기 캠피디가 웬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저의 이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부터 저희 우연한 행복을 쭉 보신 분들은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광고 회사를 했었고 또 마케팅 쪽 일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는 토다이 레스토랑, 미국에서 토르마키노, 카쿠마키노상 이 두 분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비즈니스인데 6개 있을 때부터 제가 18개, 19개 될 때까지 미국 내 모든 광고를 다 제 회사에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다이 뭐 발전된 것도 제가 뭐 많이 봐왔고요. 근데 또 그만큼 동양 음식에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국 식당을 다니다 보면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대표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식의 세계화, 그리고 진짜 한식이 K푸드, 전 미국, 전 세계에서 유명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털어놔 드립니다. 자, 요즘에 이제 한국의 위상이 많이 좋았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도 유명해지고, 뭐 BTS도 유명해지고, 그만큼 또 한국 음식도 많이 유명해졌는데, 지난 10월 5일날, 옥스포드 딕셔너리,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한국식 영어, 한국말인데 이제 영어로도 통용되고 영어로도 표기하는 거, 이 단어 26개가 추가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죠. 어떤 단어들이 지금 뭐 등재됐냐, 뭐 대충 설명드리면 애교, 반찬, 불고기, 치맥, 대박, 동치미, 파이팅, 갈비, 한류, 한복, 잡채, K-드라마, 김밥, 콩글리쉬, 만화, 먹방, 누나, 오빠, PC방, 삼겹살, 스킨십, 당수도, 트로트, 언니, 이런 단어들이 등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등재가 됐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영어권을 쓰는 사람들은 여기 적혀 있는 스펠링을 기준으로 쓰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나 프랑스 레스토랑, 프렌치 레스토랑 갔는데 그림이 하도 없이 메뉴만 딱 나왔는데 다 프랑스말, 이탈리안 말로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좀 약간 창피하더라도 웨이터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꺼내면 바로 찍어서 바로 번역되는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들도 꽤 있고, 이 스마트폰 안에서 웹을 열어서 이 검색을 해보면 무슨 뜻인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철자를 갖다가 잘못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찾지를 못하죠. 많은 외국인들도 한국 레스토랑에 이제 호기심을 갖고 왔을 때 메뉴에 뭐 그림이 다 있고 그러면 좋지만 메뉴에 만약에 그림이 없을 때 이 단어를 모르면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이 미국에 계신 한국분들 비롯해서 전 세계에 계신 한국분들이 이 표기를 다 제각각했어요. 이 제각각한 게 문제였어요. 한국 정부에서 사실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정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했어요. 그게 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불고기의 스펠링이 다 다르고 갈비의 스펠링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번에 내가 먹어봤던 그 갈비인지 아닌지 이게 사람들이 아리까리 헷갈려지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구나 통용되는 말, 이탈리안 레스토랑 갔는데 스파게티 이렇게 적혀 있으면 당연히 스파게티 뭔지 알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또 파스타 콘 프리마베라, 파스타 콘 메리나라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좀 헤매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레스토랑들은 그 보통 현지인들이나 그 음식을 잘하는 분들을 많이 오라고 하는 레스토랑이니까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좀 이런 언어적인 푸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계신 한국분들, 요즘에 한국 식당도 많이 있고 특히 뭐 LA, 뭐 뉴저지, 라스베가스, 텍사스, 워싱턴 많이 있는데 한국분들만 상대로 해서는 비즈니스가 번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장벽이 뭐겠습니까? 뭐 고급 레스토랑처럼 웨이터가 붙어서 다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레스토랑이면 더 다른 얘기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 메뉴를 보고
고르기 쉽게 해야 되는데 우선 이 메뉴를 모르면 스마트폰으로라도 이걸 갖다가 찾아서 무슨 메뉴인지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링크를 올려드렸어요. 이번에 새로 등재된 26개의 단어 스펠링하고 옆에 설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고기 그러면 dish of thin sliced beef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여기 적혀 있고 잡채 같은 경우도 dish consisting cellophane 예, 한국에 옛날 셀러판지라죠. 셀러판 누들 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기를 쓰시는 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건 사전에 나와 있는 설명이잖아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데 잡채 같은 경우도 그동안 보면 어느 식당 가면 JOB라고 적혀있고 어느 식당 가면 JAB라고 적혀있고 어느 식당 가면 JAP라고 적혀있고 다 헷갈려요. 예, 그리고 와서 이걸 뭐 젤리 누들이라고 한 경우도 있고 포테이토 스타치 누들이라고 한 경우도 있고 다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 음식을 먹어보고 또 먹고 싶어서 다른 식당을 찾았는데 이게 같은 음식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은 이 기준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메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선 이름부터 제대로 적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찾기가 쉽고 전 미국에 있는 한인 식당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지 우리가 힘을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한국 음식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음식 이름의 체계화가 안 돼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미국 내 중국 레스토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영어식으로 이름 되는 게 많아요. 프라이드 라이스, 예, 아니면 뭐 몽골리안 비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식으로 표기되는 게 많은데 중국말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중국 사람들은 이제 중국말을 갖다 통일화시키면서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룰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FENG라고 적혀 있으면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혹은 미국 사람들은 펑이라고 있겠지만 중국 사람들 그거 갖다가 펑이라고 있습니다. 펑. 예, 이는 무조건 어 발음이 나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표기하는 게 적혀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쿵파오 치킨하고 쿵파오 치킨 스펠링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 음식들이 많이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번 먹어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내가 먹어봤던 음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먹어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인들도 쿵파오 치킨들을 웬만하면 다 압니다. 예,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태국, 미국에서 중국 음식점 다음으로 많은 곳이 태국 음식점이에요. 예, 한국 분들은 별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 음식 다음이 태국, 예, 그 다음에 뭐 일본 음식이나 뭐 이런 음식들이지 사실 이 태국 음식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태국은 음식 이름이 되게 간단해요. 이 한국은 음식 이름이 되게 심오하고 복잡한데 태국은 음식 이름이 간단하기 때문에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똠양이라는 숲이 있습니다. 예, 똠양꿍, 예, 똠양무, 똠양느, 똠양 딸레, 예,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구분되어 있는데 똠양이라는 거는 코코넛 그 국물을 집어넣어서 만든 시큼달큼한 수프예요. 거기 안에 있는 재료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도 조금만 가보시잖아요, 외국인들. 예, 몇 가지만 외우면 돼요. 예, 꿍, 새우, 딸레, 해물, 예, 그리고 까이, 닭, 그다음에 무, 돼지고기, 그리고 소고기는 잘 안 먹습니다. 예, 그 동네에서는 소고기가 물쏘라서 맛이 없어서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똠양꿍 그러면 새우가 들어있는 똠양, 똠양 까이 그러면 닭이 들어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음식 주문하기가 되게 쉬워요. 태국이. 그래서 똠갓 까이 그러면 똠갓이라는 국에 닭이 들어있는 거. 똠갓꿍 그러면 이제 똠갓이라는 데 꿍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꼬치구이를 삥이라고 하거든요. 예, 까이삥 그러면 닭꼬치, 무삥 그러면 돼지고기 꼬치. 예, 이런 식으로 되게 그 태국 음식 이름도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쉽게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 음식만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번역기가 나오니까 번역기를 많이 이용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번역기가 또 얼토당토하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보고 한국 와서 좀 웃는 이런 사건이 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돼지 주물럭인데 마사지 포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든가 육회인데 이거를 6번 6time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리고 곰탕을 bear soup, 예, 진짜 곰을 끓이는 bear soup, 예, 이런 식으로 할머니 뼈 해장국, 예, grandma bone soup, 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갖고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이런 식으로 한국 단어가 표기됐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 음식의 영어 표기에는 어느 정도 스탠다드가 됐다는 거예요. 예, 김치 같은 건 다 누구나 다 똑같이 KIMCHI 이렇게 됐겠지만 불고기 같은 경우, 예, 그동안 뭐 스펠링이 다 제각각으로 썼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이번에 등재된 이름으로 보면 BULGOGI 이게 불고기예요. 예, 이거 갖다가 다른 데는 BOOL 이렇게 적는 데도 있고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들
메뉴에 이 이름이 다르다 그러면 이번에 메뉴 한번 개편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잡채도 외국인들 엄청 좋아해요. 예, 맛들이면 그때부터 잘 먹는 한국 음식 중에 하나인데 잡채도 이번에 JAPCHAE라고 이렇게 표기가 나왔고 치맥이란 말도 또 등록이 됐습니다. 치맥도 CHIMAEK 이런 식으로 좀 등록이 됐고 밑에 링크에 그 웹사이트 주소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셔갖고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한인들끼리 식당에서 모든 메뉴의 이름을 통일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외국인들이 와서 장벽 없이 음식 주문을 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전에는 뭐 칼라 인사나 칼라 뭐 메뉴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게 좀 비싸서 그런데 외국인들을 상대를 하려고 그러면 거의 모든 음식에 사진이 있으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메뉴를 갖다 컬러 메뉴로 만드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벽에다가도 음식과 밑에 음식 이름을 적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한테 인기 있는 All You Can Eat, 예, 뭐 에이스라고 하죠. 예, All You Can Eat 고깃집, 고기 뷔페 이런 곳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뭐냐면 싱싱한 고기를 제공해 준다. 예, 이런 의미로 생고기 사진을 많이 올립니다. 예, 한국에서는 생고기 사진을 많이 올리는데 이건 문화적인 차이예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 메뉴가 있는데 고기 날거, 예, 잘라놓은 거 이것만 얹어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과연 시켜보겠다 이런 생각이 쉽게 나올까요? 심한 경우에는 곱창 옆에다가 실제 그냥 곱창 양념해 놓은 거 널브러져 있는 거 이걸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과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제 많은 식당을 보면서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신선한 고기를 보여준다. 예, 이런 의미로 찍어놓은 건 알겠는데 이게 미국인들 입장에서 과연 먹음직스러운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미국 스테이크집에 갔는데 이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먹는데 이 토마호크 날고기가 있는 사진 그리고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이렇게 맛있게 요리가 되어 있는 사진 어떤 게 더 여러분이 끌리시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오겠죠. 예, 그리고 랍스터를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생 랍스터 사진 이거 있는 거하고 이렇게 요리된 랍스터 사진 있는 거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고깃집도 고기가 맛있게 요리되어 있는 그 모습을 갖다 사진을 올려면 더 좋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한인 식당을 보면 특히 All You Can Eat 집, 예, 여기 보면 다 생고기 그림만 올려 있는 게 많아요. 생고기 그림 올라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식욕이 돋을까요? 이건 좀 저는 아니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올리시더라도 이 음식이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시즐이라고 하죠. 예. 이게 꽤 중요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분들은 너무 이제 원재료가 신선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생재료, 예, 생고기 이런 것들만 올리는 거는 과히 보자마자 좀 이미지가 그렇게 식욕을 땡기는 이미지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 중국 가시면 기겁하시는 게 뭐죠? 예, 새 요리 시키면 새 머리까지 다 나옵니다. 닭 한 마리 시키면 닭 머리까지 다 나오죠. 예, 머리 나온 거 보고 기겁을 합니다. 예, 한국 분들 정서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메뉴판에 예, 닭 요리라고 있는데 닭 머리 벼슬 있는 것까지 거기 사진 딱 있는다. 예, 그러면 여러분 좀 식욕이 돋겠습니까?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만들어져 있었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이런 문화의 차이도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 좀 세계화에 좀 앞서갈 수 있는 예,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국 음식 이름 옆에다가 설명을 적으신데 너무 길게 적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된 것처럼 옆에 있는 설명 적어주신 게 제일 이해가 쉬워요. 예, 이름은 누구나 이해하라고 만든 사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설명을 갖다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뉴 이름을 적으실 때는 이 구글 같은데 이런 데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여기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거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대로 룰을 따라 주시는 게 제일 좋죠. 이게 곧 미국 내 모든 한식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힘을 합해 주셔서 한식의 세계화를 알리는데 진짜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음식 중에 뭐 이제 일본 음식과 혹은 또 중국 음식과 겹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동양권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먼저 미국에 진출해서 이제 확정을 지어놓은 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볶음밥, 예, 이런 걸 굳이 우리가 예, 볶음밥 발음난 대로 적을 필요가 없죠. 프라이드 라이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일본인들도 일식당도, 중국 식당도, 그다음에 뭐 태국 식당도 다 똑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복잡하게 이걸 갖다가 뭐 김치 볶음밥이면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 이 정도만 쓰면 다 알아들어요. 예, 그 프라이드 라이스에서 비프 프라이드 라이스, 치킨 프라이드 라이스 이런 식으로만 적어두면 되는데 이걸 굳이 볶음밥 한국말로 적으시려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괜히 혼돈만 주고 예, 이분들한테 굳이 한국말 볶음밥 발음 가르쳐 준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볶음밥 프라이드 라이스, 그 다음에 그냥 흰밥, 스팀 라이스, 그리고 현미밥, 브라운 라이스. 이거는 스탠다드가 된 말이에요. 그런 것 중에 또 몇 가지가 더 있죠. 예, 라면입니다. 라면. 한국 사람들은 RAMIEON 이렇게 적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한국 라면은 일본 라면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뭐 YEON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으시는 분이 있는데 라면은 원래 일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예, 한국의 삼양라면도 또 예전에 일본에 가서 묘조라면, 예, 명성라면, 예, 거기서 기술을 배워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일본이 오리지널이고 또 일본이 먼저 진출했기 때문에 한국식 라면이라 하더라도 RAMEN 요거는 통용된 말이에요. 예, 이것도 다 등록된 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이 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어떤 배달 앱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찾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의 메뉴에 예, 그 음식이 있는 점인지 찾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라면으로 알고 있어요. RAMEN으로 알고 있는데 나 혼자 RAMYEON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은 검색이 안 돼서 물건이 팔리질 않아요. 예, 배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볶음밥도 마찬가지고요. 프라이드 라이스 적어놓으면 괜찮은데 이걸 갖다 다르게 적어놓잖아요. 그러면 검색이 안 돼요. 그런 것 중에 또 몇 가지가 뭐냐면 두부. 예, 두부도 한국식으로 이제 두부 이렇게 발음하고 싶지만 원래 토fu. 예, 중국식으로 TOFU라고 적죠. 예, 이게 더 많이 미국에서 통용되는 공식적인 말이기 때문에 토프라고 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소이 소스. 예, 소이 소스도 간장을 소이 소스라고 이렇게 통용이 됐기 때문에 이 소이 소스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 외에 미국에서 또 통용되고 있는 이제 한국말 중에서 호떡 밑에 다 적어놨습니다. 예, 표현은 sweet syrupy pancake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고기, 그다음에 삼겹살, 잡채, 김치, 떡볶이 스펠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DDUKBOKKI 예,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설명도 간단해요. 스파이시 라이스 케이크 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를 길게 두 줄, 세 줄 적어 놓으신 대표님들이 있는데, 예,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두부, 예, 순두부 같은 경우는 SUNDUBU, 예, 이렇게 좀 통일화 돼 있습니다. 여기는 토프라고 TOF라고 안 써도 돼요. 근데 굳이 설명에 옆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soft tofu stew라고 적혔습니다. 그러니까 토프라는 말은 미국인들도 알기 때문에 soft, 예, 부드러운 터프 스튜, 예, 국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외국인들이 이해를 하기 쉽다고 합니다. 설렁탕, 삼계탕, 순대, 냉면, 그다음에 호박죽, 예, 이런 것들의 표기도 다 밑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식의 세계화를 할 때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미국 시장이 좀 크잖아요. 사실상 예, 미국에서는 전 세계 모든 음식이 다 있는 곳인데 미국에서 좀 성공을 하려면 미국인들의 음식 문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알고 있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 분들이 음식 드는 것 중에서 까만색 음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 짜장면이 있습니다. 짜장면이 있고 순대라는 것도 있고 또 검은 콩자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검은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요. 예, 식욕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고 되게 안 좋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김 같은 경우에 미국인들이 이걸 적응하기에 되게 힘들었어요. 초창기에 이제 캘리포니아 롤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김을 바깥에 싸야지 이 롤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일본인 셰프가 미국인들이 이 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풀 사실 김을 어떻게 캐는지 보면 이 바위에 껴있는 이 이끼 같은 걸 다 뜯어다 말려다가 그걸 말려서 하는 건데 우리야 맨날 먹는 거니까 괜찮지만 솔직히 우리가 어디 프랑스 음식이나 뭐 다른 나라 음식을 먹는데 이게 벽에 있는 붙어있는 이끼를 긁어다 만든 음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선입관이 좀 안 좋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 김이 색깔도 시꺼멓고 예, 바다풀로 만들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미지가 잘 안 좋았는데 미국에서 이 일식집을 하던 이치로 마시타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분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김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말자. 그게 이제 누드김밥의 시초. 예. 흔히 한국에서 누드김밥이라고 하죠. 캘리포니아 롤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날생선을 안 먹으니까 날생선을 싫어하니까 날생선과 가장 맛이 비슷한 아보카도를 집어넣어서 롤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 이런 것들이 캘리포니아 롤의 시초가 돼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또 동양 음식 중에 좀 하나가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도 어떤 요령이 있어야지 이들한테 좀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상 이 순대 있죠. 이 순대가 이 블러디 소세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순대 자체가 번역을 해서도 블러디 소세지라는 그 이미지도 그렇고 색깔이 시꺼멓잖아요. 그래서 순대는 성공하기가 가장 힘든 음식 중에 하나예요. 타 민족들이 가장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순대로 외국인들 상대로 갖고 성공한다는 게 아주 쉽지 않죠. 네. 한동안 이 한국인들이 외국인들 상대로 순대 프랜차이즈 집을 했었습니다. 서울 소세지인가 했었는데 예전만큼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좀 접근성이 좀 힘든 음식 중에 하나가 까만 색깔의 음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반찬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검은 콩자반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한테 좀 외면받을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하고 찬 음식에 대해서 특히 한국의 냉면, 예, 찬 국수를 아주 싫어합니다. 물론 먹어서 맛들기 시작하면 냉면 찾는 외국인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국수는 무조건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찬 국수라는 얘기만 들어도 거기서부터 그걸 어떻게 먹지? 예, 이렇게 얘기하는 외국인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얼음이 있는데 국수를 넣어서 먹을 수 있어? 그다음에 이 국수는 뭐야? 이게 질기고 이게 뭐지? 그래서 냉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굳이 우리가 좀 다른 식으로 변형하기 전에는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설득해서 뭐 세계화를 한다든가 이건 좀 힘들 수가 있죠. 그 대신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인기 좋은 건 뭐 뭘까요? 당연하죠. 불고기, 갈비. 예. 한국의 양념이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불고기, 갈비가 참 맛있고 거기에 곁들이는 김치의 맛을 갖다가 또 들이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또 김치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불고기, 갈비 같은 경우는 워낙 잘 팔리는 음식이고 한동안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제 미국 쪽에다 비빔밥을 좀 세계화시키자 했고 열심히 광고를 하고 돈을 댄 적이 있었는데 비빔밥이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히트는 못 쳤었죠.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좀 개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 섞여서 나오는 음식이야.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선택의 폭이 없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빔밥이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한인분들이 미국에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갖고 이제 좀 치포레 같은 방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토핑을 얹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면서 많이 이제 좀 정형화되고 많이 알려지고 이런 음식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홍보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잘 먹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순두부가 그 대표적인 예죠. 예, 순두부는 참 외국인들도 잘 먹고 특히 동양 사람들이 아주 잘 먹습니다. 일본 사람도 잘 먹고 중국인들도 많이 먹고 순두부가 되게 좀 파퓰러해진 음식 중에 또 하나고 잡채, 이 잡채가 또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 식감이 되게 좋은가 봐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 상대로 하면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하면 음식이 좀 달고 짜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좀 좋아합니다. 보편적으로 한국인들보다는 좀 짜게 먹죠. 네, 그리고 맵게 먹는 거는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매운 거 강도에 대한 선택을 주는 거 이거는 꽤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비비고에서 나온 만두 같은 거, 예, 비비고의 많은 제품들 이런 것들이 미국 커스코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요. 근데 한국인들이 먹으면 조금 약간 달고 짜고 이런 맛이 있어갖고 한국 분들은 그걸 갖다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린 자녀들은 또 좋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 상대로 할 때는 조금 맛이 컬러풀하다고 하죠. 예, 알록달록한 게 좀 더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음식이 사실 미국인들한테 많이 먹히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거기 음식은 뭐 달고 짜고 시고 뭐 맵고 뭐 별의별 맛이 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맛이 좀 강렬한 편입니다. 한국 음식의 깊은 맛, 예,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인들한테 쉽게 어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대표님들 우선 메뉴판을 한번 보세요. 메뉴판에 있는 표기는 제대로 되어 있나? 그 옆에 있는 설명은 내가 남들이 알아듣기 쉽게 했나? 그리고 거기 있는 사진은 진짜 군침이 돌고 맛있어 보이는 이런 사진을 올렸나? 그리고 내가 팔고 있는 메뉴들은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가 필요한 건데 사실상 백인들이 미국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백인들이 와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같은 동양권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뭐 몇 배가 많죠. 예, 제일 많은 아시안 인종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인이
한국 식당에 오는 거 이거를 끌어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뉴판도 나중에는 중국어 메뉴판 이런 것도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중국인들을 위해서 광고를 하시는 것도 좋고 신문 광고나 뭐 다른 광고 같은 경우도 중국 쪽으로 향해서 광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중국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 신문에 광고 나는 게 한국 신문보다 더 비싸요. 예,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효과라는 거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쪽으로 광고를 많이 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인식이 이 한국 음식은 깔끔하고 그다음에 정직하고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 이런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중국 분들도 한국 음식점을 몰라서 못 오지 알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왔을 때 쉽게 알아보고 쉽게 주문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준비, 예,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서빙 하시는 분들 다 중국어 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모아서 이렇게 서빙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중국 분들 많이 오시면 적어도 인사말,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또 중국어로 배울 수 있고, 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이 손님을 배려하는, 예, 이 배려가 꼭 서비스 말고 이 메뉴에서부터 배려하는 이런 준비를 해주신다면 미국에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이 한인 대표님들이 훨씬 더 큰 시장에서 좀 더 많은 매출 또 그리고 또 한국 음식의 알림 이런 것들에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몇 가지 팁을 드렸으니까 이 팁을 보고 메뉴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간판 이름이나 바깥에 붙어 있는 포스터 이런 것들은 내가 뭘 붙이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궁금한 미국, 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